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겉으로 드러난 형질은 표현형이라고 하지요. 그죠? 그리고 그 표현형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자 구성을 기호로 표시한 것은 우리가 이제 유전자형이라고 부릅니다. 대립유전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대립유전자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상동염색체 있죠? 엄마한테 아빠한테도 하나씩 받아서 같은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인간은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몇 번까지 있냐면 23번 성염색체까지, 그래서 총 23쌍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2개씩 쌍을 이루고 있죠. 각각의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요. 이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다. 예를 들어서 곱슬이다, 그죠? 예를 들어 곱슬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이제 순종의 곱슬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자리에 예를 들어 혀말기가 된다. 근데 어떤 사람 이쪽에는 이제 혀말기가 안 된다. 엄마는 이제 혀말기를 준 거고 아빠는 혀말기를 안 준 거죠. 자, 이렇게 된 경우는 혀말기에 대해서 잡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립유전자의 구성이 같으면 순종, 다르면 잡종입니다. 대립형질의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난 형질을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멘델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한번 볼까요? 순종의 둥근한두, 그 다음에 순종의 주름진한두를 교배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교배시켰을 때 둥근한두가 나온 걸 보니까 잡종 1대에서 나타난 형질, 이것이 우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둥근 것이 주름진 것보다 우성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온 유전자형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라고 하는 건 라지 R,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r, 그러니까 이것이 결합하면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만약에 자가수분을 해서 그래서 이 잡종 기대를 만든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은 암술, 이쪽은 수술이라고 합시다. 자가수분은 자기 꽃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에서 수분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암술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는 이젠 2가지가 됩니다. 아까의 경우는 1가지였죠. 2가지가 됐고, 그리고 수술도 똑같이 2가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교배를 시켰을 때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냐면, 만약에 많은 교배를 해서 많은 자손 총 100개를 얻었다면 이론적으로는 몇 개가 나와야 되나요? 둥근한두가 둥근한두, 이거는 주름진한두, 그러니까 총 4개 중에 3개, 그래서 75개가 둥근한두, 나머지 25개가 주름진한두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약간 멘델 실험이 이제 변형된 상태인데요. 일단 초반에는 시작인 같습니다. 순종의 둥근한두랑 주름진한두를 교배해서, 그래서 잡종 1대에서 얘가 이제 둥근 걸 보니까 둥근 것이 우성이구나는 알겠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열성 순종이겠죠. 열성이 드러났다는 얘기니까 얘와 교배를 시켰을 때 그러면 이제 잡종 2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죠?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그럼 이것을 교배를 시켜주면 어떻게 나오나요? 둥근한두가 2개, 주름진한두가 2개. 그러니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1대1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데요. 둥근한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겠지만 둥근한두는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알고 싶은 거예요. 얘일까? 그래서 알고 있는 다른 둥근한두랑 교배를 시켰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가능성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번이라면 얘가 만약 라지알이었다면 얘랑 교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은 어떤 상태만 나오나요? 퍼네트 사각형 해보시면 아마 100% 전부 다 둥근한두만 나올 겁니다. 만약에 2번째 얘가 만약에 이 둥근한두 A라는 애가 얘였다. 자,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멘델의 잡종 1세대를 자가수분한 결과 똑같이 나오겠죠.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3대1이 나오겠죠. 주름진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둥근한두만 나오려면 요것이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완두씨의 색깔 유전에 대한 교배 실험인데요. 퍼네트 사각형 직접 해봐라 이거인 것 같아요. 황색과 초록색. 그런데 아마도 유전자형은 이럴 거고요. 얘가 이제 황색하고 색깔이 같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황색이 초록색보다는 우성이구나 알 수 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제 두 가지. 이게 암술이다. 자가수 보낼 거니까 같은 수술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두 가지다. 여전히. 그럼 이것을 교배해주면 가, 나, 다, 라. 글씨가 안 써져서 그래서 해주시면 아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에서도 수수께끼인데요. 둥근한도와 주름진한도를 교배를 했어요. 주름진한도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이 둥근한도가 주름진한도에 비해 우성이기 때문에 주름진한도는 열성이거든요. 열성 표현이 드러나려면 얘는 적어도 열성 순종이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둥근한도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뭔지 몰라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 얘들을 교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둥근한도와 주름진한도가 1대1로 나왔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얘라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바로 퍼네트 사각형으로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부 다 100%가 둥근한도가 나오는 형태고요. 만약에 이거다 라고 생각하면 얘를 교배해보면 그러면 둥근한도, 주름진한도, 둥근한도, 주름진한도. 그래서 둥근한도와 주름진한도가 2대2, 즉 1대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이 얘였던 거죠. 그래서 요게 맞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겠습니다.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에서 노란색 완두를 얻고, 이게 말로 설명되어 있겠지만 이것은 멘델 실험입니다. 그죠? 잡종 1대를 자가수 분하여, 그죠? 1200개 만들어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1200개 중에서 이 노란색과 초록색 중에 누가 우성이냐라고 했을 때 노란색이 우성이었죠. 그러니까 우성 표현형이 4분의 3, 녹색, 열성 표현형은 4분의 1. 그러니까 총 300개가 되겠죠. 자, 8번에서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순종해. 이것도 전부 다 멘델 실험입니다. 잡종 1대에서 모두 노란색을 얻었다라는 걸 보니까 노란색이 우성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라지 YY, 얘는 스몰 YY라고 되어 있으니 이 잡종 1대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정답을 쓰고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노란색은 우성 형질 맞아요. 이 실험에서 이미 여기 잡종 1대에서 노란색이 나왔다. 잡종인데도 노란색만 나왔다는 것은 우열의 우성 형질이라는 거고요. 노란색이 우성이라는 얘기고 우열의 확률이 성립합니다. 만약에 성립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떤 색이 나와야 될까요? 얘는 노랑, 얘는 초록. 그럼 이것이 섞여서 연두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초록이라는 것이 사라졌고 노랑만 드러났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립법칙은 뭔가요? 이게 독립법칙이죠. 두 가지 형질을 동시에 유전시켰을 때 얘 같은 경우는 둥글고 주름지고 그러니까 모양하고 노란색, 초록색 색깔하고를 두 개를 동시에 유전을 시켰어요. 얘는요. 노란색, 초록색, 이건 C 색깔이라고 하는 형질 한 가지를 가지고 유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독립의 법칙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독립의 법칙을 확인하기 위한 멘델의 유명한 실험이죠. 둥글고 노란색이 만두와 주름지고 초록색이 만두를 교배시켜서 잡종 1대를 얻었는데 모양이 둥글고 지금 그죠? 노란색이네요. 얘랑 지금 색깔이 다르니까요. 아, 그러니까 둥근 것이 주름진 것보다는 우성이고 그죠? 노란 것이 초록색보다는 우성이고 그죠? 그러면 얘는 어쨌든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우성 표현을 대문자를 써주죠. 라지알, 라지알. 얘는 노란색, 얘가 우성이니까 얘도 대문자로 이렇게 써주죠. 그럼 얘는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얘는 이걸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수분을 자가 수분시켜서 그죠? 잡종 2대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이제 동일한 암술과 수술을 사용을 해보죠. 여기는 암술, 여기는 수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이제는 4가지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라지 R 그리고 라지 Y를 갖고 있는 생식세포
그죠? 또는 라지 R, 스몰 i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똑같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이렇게 16가지가 나올 건데, 이때 이제 물론 요 비율들을 다 따져보면 둥근 것과 노란 것 9대, 주름 빈 것과 노란 것 3대, 3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맞는데요. 여기서 문제에서 좀 그걸 좀 봐주셔야 돼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묻고 있어요. 자손의 유전자형이 아니고 생식세포, 그 과정에서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어떠냐라는 건데, 이것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이때 1대 1이 나옵니다. 잡종 2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잡종 1대는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은 요 퍼네트 사각형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때 이제 재밌는 것은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그죠? 노란색만 따지자는 거예요. 12개, 초록색 완두 4개. 그러니까 3대 1이란 얘기고요. 둥근 완두, 둥근 것만 따지자는 거죠. 12개, 주름진 완두 4개. 그래서 3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느냐라면 독립법칙, 즉 완두의 모양과 색을 결정한 성질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완두의 색은 노란색이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냐라고 하는 것은 요 잡종 1대를 가지고 알 수가 있겠죠. 노란색이 나왔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잡종 2대에서 총 16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중 둥글고 초록색 완두는 몇 개냐? 이게 사실 10번에서 12번까지였거든요. 자, 이 경우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160개 중에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는 몇이에요? 전체 9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6개 중에 3개에 해당하니까요. 16분의 3. 그래서 총 30개가 되겠죠. 13번에 그림과 같이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와, 이것은 일단 멘델시럼하고 다르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둥글고 초록색 완두와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를 교배를 시켰어요. 어쨌든 잡종 1대는 이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자가수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멘델 실험이긴 한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제 멘델 실험이 아닙니다. 요 실험 문제는 다행히 그냥 간단하게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둥글고 노란색, 그죠? 9대 3대 3대 1이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F2에서 만약에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 얘를 이제 100개를 얻었다라면 F1의 표현형 둥글고 노란색인 얘와 동일한 완두는 몇 개냐? 당연히 900개겠죠. 그죠? 자,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종 1대에서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가 나타날 수 있는 조합이 뭐냐? 주름지고 초록색 이런 애고요. 얘란 애가 나올 수 있는 부모의 조합이 누구냐 이건데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결합해도 이런 애들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줄 수 있는 게 라지 R밖에 줄 수가 없고요.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라지 Y밖에 못 주거든요. 얘는 스몰 R, 스몰 I를 두기 때문에 하면 어차피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주름지고 초록은 안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들도 얘가 만들어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요거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해주면 이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둥글고 초록색이죠. 그래서 안 나오는데 5번 쌍만이 이런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멘델의 실험인데요. 여기서도 멘델의 실험이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그냥 그대로 멘델 실험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아주 편안하게 9대 3대 3대 1이다 라고 이미 나와 있네요. 잡종 1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은 뭐가 나오나요? 얘가 이거였어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4가지였죠. 라지 R, 라지 Y 또는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I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총 4가지입니다. 잡종 2대에서 둥글고 주름진 완두는 3대 1의 분리비로 나타나고요. 우열의 원리,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이 모두 성립되는 실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인데요.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로 옳은 것은 대립 형질이 워낙 복잡하다 이거였어요.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특정 형질을 가진 사람처럼 인위적으로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림은 두 집안의 귓불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귓불 유전은 대표적인 상념 대퇴 유전이죠.
상념색채 유전이고 열성이냐 우성이냐를 찾아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가족을 보니 연두색이 우성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색이 열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열성이라면 열성들은 열성끼리 결혼했을 때는 전부 다 열성 자손만 나타내거든요. 근데 얘는 우성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성 다른 자손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리형이 우성, 부착형이 열성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 그러면 가와 나 결혼할 경우 자녀에게서 부착형 깃불이 나오려면 가와 나 유전자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열성이니까 확실한 애들부터 써주면 하늘색 애들이 전부 다 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들의 부모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얘 때문에 이 부모는 요거일 것이고 이 부모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와 나를 구별을 시켜주면요. 이건 가, 이건 나. 그러면 얘 가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을 퍼네트 사각형으로 해주면 이것이 지금 분리형입니다. 그쵸? 분리형과 부착형이 1대1로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착형 깃불을 찾고 있으니까요. 5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미맹가계도입니다. 미맹도 상념색채에 있는 유전자고요. 유전자인데 얘가 이제 우성이냐 열성이냐가 사실 딱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질문에서 주든가 아니면 이 그림에서 나오든가인데 나오지는 않네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이건 다 풀어보면 우성이든 열성이든 답이 같아서 다행이긴 한데요. 우리 이제 미맹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상념색채 열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와 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찾아보면요. 이 까만 애들이 열성이니까 얘들은 염색체가 확실하죠. 얘를 스몰 a, 얘를 라지 a라고 하면 확실한 애들을 쓰고 얘를 가지고 이제 부모 주변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나를 알아야 되니까 얘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무조건 스몰 a를 줬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모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정상 표현형을 갖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네요. 얘랑 똑같이 나오니까요. 미맹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얘네들이 이제 미맹이겠죠? 5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ABO식 혈액형은 A, B, 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두 개의 유전자 자위에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가를 알기 위해서는 A와 B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부부의 혈액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단은 정확한 것부터 확실한 것부터 열성 표현형들이 확실하니까요. 일단 쓰고요.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자면 얘는 이제 금방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A인데 엄마가 분명히 O를 줬거든요. 그래서 AO. 얘는 당장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올라갔다 올까요? 얘 때문에 얘는 이것일 것이고 얘는 이거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얘가 B가 나오려면 얘는 BO여야 됐었던 거죠. 그럼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가라고 하는 애가 AB형일 확률은 전체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인데 좀 꼼꼼한 친구들은 얘가 아들인데요 생각할 필요가 수가 있는데 어쨌든 상념색채 유전입니다. 얘가 아들이어도 AB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얘가 딸이어도 AB형이 될 확률은 4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25%라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AB형 자손이 AB형이면서 아들일 확률을 찾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AB형 확률에다가 2분의 1 곱해주면 이제 8분의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번 사람의 유전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ABO식 혈액형 표현형이 3가지가 아니고 4가지 A형, B형, O형, AB형. 정록생명은 대표적인 반성 유전입니다. 혐알기는 두 쌍이 아니고 한 쌍의 대립유전자, 두 개의 대립유전자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ABO식 혈액형에서 유전자 AB는 우열이 없고요. O형은 열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23번은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부와 아들, 딸로 구성된 4인 가족을 그렸고요.
셋째 아이를 낳을 때 O형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묻고 있고, 이 가족의 ABO식 혈액형은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사람의 혈액형은 A라는데, 아빠가 A형이냐 O형이냐 엄마가 A형이냐는 관계없을 것 같아서, 왜냐면 상념색제 유전이니까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엄마한테 A형을 줘봤습니다. 나머지를 이제 배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A, B, B 그리고 O형이 들어가야겠네요. O형을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은 이 아이들은 전부 다 A형 아니면 O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자손에게 O형이 들어가야겠죠. AB형은 어디다 넣어줘야 될까요? AB형 어디다 집어넣어주면 O형이라는 나타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AB형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B형이 여기 있어야 되고, 이런 가계도가 나오려면 B형도 BO형, A형도 AO형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O형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부부가 셋째 아이를 낳는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의 생식세포, 얘의 생식세포.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랑 똑같은 상태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러면 O형인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 그렇죠? 25%가 나올 거죠. 자, 정록생명은 X 염색체 연관 유전입니다. 옳은 것은 1대와 2대에서 이걸 다 하시려면 다 해봐야겠네요. 확실한 것은 어쨌든 이 정록생명은 X 염색체 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열성이니까요. 열성부터 써주죠. 얘들은 어떻게 써주냐면 A나 B나 뭐 이런 임의의 알파벳을 쓰는 게 아니라 X 위에 정록생명이 있다. 그럼 이렇게, 그죠? 없다.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확실한 애들은 정록생명이니까요. 정록생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표현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정록생명이 아닌 남자도 사실 확실합니다. 안 갖고 있어서 정록생명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부모들로 이제 살펴보면 이 아빠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사람들은 딸에게 X를 분명히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딸은 어쨌든 보인자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모는 알 수 있나요? 얘는 이제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엄마 때문에 어쨌든 모든 딸은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고, 어쨌든 표현형으로는 정록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유전자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전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2대 여자들은 모두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모든 여자들이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2대에서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 4명이다. 이게 이제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이 가진 사람, 이걸 보인자라고 하고, 보인자는 여자만 가능해요. 그 여자들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3대에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아이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수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퍼네트 사각형을 해봐야 되겠죠?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왜 안 써질까요?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이럴 테니까, 이것은 생명여자, 이것은 보인자 여자가 태어나겠고요. 여기는 생명남자, 여기는 생명이 아닌 남자가 태어나니까요. 생명 아닌 남자가 태어날 확률은 전체적으로 4분의 1, 25%입니다. 3대에서 정상인 여자가 태어날 확률은 이 사람이 이제 보인자이죠. 그러나 생명은 아니니까요. 25%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마 퍼네트 사각형을 지금 같게 사용할 수 있는데, 자, 가와 나에서 태어난 아들이 정록생명인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4가지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아들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딸의 가능성이 나한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을 싹 다 지워버리고 전체가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퍼센트가 몇 %가 되나요? 그럼 50%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약간 문제의 변형이 있는 것들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6번입니다. 현순의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자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단 정록생명인 사람을 쓰고, 그리고 정록생명이 아닌 남자도 확실하니까 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을 알아볼 건데, 이 현수 때문에 어쨌든 엄마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엄마는 아빠한테는 지금 정록생명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엄마가 또 그의 엄마가 또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 현수의 어머니는 정록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현수의 정록생명 유전자는 엄마한테서 왔고요. 그리고 그 엄마는 할머니한테서 받았네요. 그래서 맞아요. 현수의 여동생이 정록생명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부모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들을 따져주면 아빠, 이거는 엄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여동생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자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남자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 중에서 이 여동생이 정록생명을 가질 확률은 전체의 절반이죠. 그래서 50%가 맞습니다. 정답이 4번이 돼요. 자,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멘델 유전 원리 중 동기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두 쌍의 대립형리를, 그죠? 동시에 유전시켰을 때 각 형질은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것이 독립 법칙이었죠.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둥글고 초록색인 완두, 그리고 주름지고 노란색인 완두를 교배시켜서 잡종 1대를 얻었어요. 잡종 1대에서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가 나올 확률은 어떨까요? 그렇죠? 둥글고, 여기서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스몰 r,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가 스몰 i,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잡종일 때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둥글고 노란 완두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00%일 것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생세포가 얘는 얘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생세포는 얘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럼 교배하면 비트로 이뤄낸데, 여기서 둥글고 노랑이 전부 다 우성 형질이므로 우열의 법칙에 의해서 100%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어느 집안의 ABOC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가와 나가 각각 A형이다 그리고 또는 B형이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유전자형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좀 따라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면 얘는 O형이고, 그죠? 얘도 O형, 확실한 애들부터 쓰고요. 이 O형으로 인해 이 부모들은 어쨌든 BO형, AO형일 거고요. 이 부모 때문에 얘는 AO형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이제 만들어줄 수 있는 B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BO 가능할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나오니, 그러니까 여기서 A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엄마한테서 A, 아빠한테서 O형. 그래서 AO, 그죠? 가는. 나도 어때요? 나도 똑같이 BO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 이유는 그의 부모가 각각 AO 또는 BO이기 때문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30번 어느 집안의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록생명은 X염색체의 열성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애들은 이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애들을 정상인 사람들이 확실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들을 이제 생각을 해주면 얘 때문에요. 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Y를 받았고 엄마한테는 이걸 받았고요. 어쨌든 표현형은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이의 유전자형이 이렇고 왜 그러냐라고 쓴다면 아들이 생명이죠. 그죠? 인데 Y는 아빠한테 그죠? 받았고 그리고 X-는 엄마한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정상 표현형이므로 그러므로 나머지는 X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1번 유전을 연구할 때 쌍둥이 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어떤 형질이 대표적인 게 지능 같은 거죠.
사실 그런 것이 유전될 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 유전자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사람의 유전 연구에 쌍둥이 조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마지막 32번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림은 어느 가족의 혀말기 형질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혀를 말 수 없는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써보세요 하는데요. 일단 같은 부모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 혀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은 걸 보니까 부모와 다른 애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혀말기를 말 수 있는 애들이 우성, 혀말기를 할 수 없는 애가 열성인 거죠. 그래서 혀를 말 수 없는 애들은 열성이고요. 왜냐하면 혀를 말 수 있는 부모 사이에 혀를 말 수 없는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32번 정록생명 어머니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정상인 아빠 이겁니다. 얘들이 태어난 딸은 어떨까요? 엄마한테서는 아빠한테서 분명히 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엄마는 어때요? 정록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뭔가를 잘못했네요. 정록생명인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상인 아빠입니다. 그럼 얘들이 이제 결혼해서 만들어낸 딸은 어때요? 아빠한테는 욕을 받겠지만 엄마한테서는 100% 욕을 받기 때문에 얘들은 정상입니다.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은요? 아들은 아빠한테 Y만 받고 엄마한테는 반드시 생명 유전자를 받으니까 얘는 정록생명입니다. 그래서 딸이 생명일 확률은 0%, 그죠? 아들이 생명일 확률은 100%가 되겠네요. 그 까닭을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쓰면 되겠죠. 딸은 엄마에게서 이걸 받고 아빠에게서는 이렇게 받아서, 그죠? 아들은 뭐라고 쓸까요? 엄마에게서는 이걸 받고 아빠에게서는 이걸 받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잘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